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버지는 얼굴도 보지 못했고 어머니는 일찍 죽은 고아가 돌아가신 부모님과 시공을 뛰어넘는 교류를 하며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죽어서도 늘 자식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한양 칠패시장 한쪽 구석에 어떤 모자가 살았는데 유복자인 아들이 10살 먹었을 때 어머니마저 돌림병으로 죽었다. 돌아가신 부모가 자식에게 남긴 것이라고는 만석이라는 이름과는 걸맞지 않은 지독한 가난이었다. 만석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매통방아를 찧어주면서 밥을 얻어먹었는데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흘러 어느덧 장가들 때가 됐다. 하지만 쥐뿔도 없는 데다 부모까지 없는 천혜고아에게 누가 시집을 오겠는가. 만석은 기박한 운명을 타고난 이놈의 팔자, 지긋지긋하다.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하고 한탄하느라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잤다. 어느 날 만석이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신수를 기가 막히게 본다는 어떤 판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물어물어 그 사람을 찾아가 보니 남대문 밖 연지 근처에 판을 버리고 앉아 있었다. 가게도 아니고 노변의 좌판인데다 옷 입은 것도 그렇고 꾀죄죄하게 생긴 것이 아무래도 소문이 잘못된 것 같았다. 그래서 그 판수가 얼마나 용한가 보려고 어깨를 슬쩍 치고는 그냥 지나갔다. 그러니까 소경이 웃었다. 젊은이, 나한테 사주를 보려고 온 모양인데 어찌 그냥 지나가는가? 만석은 이 양반 진짜다 하는 생각에 불현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조실부모하고 외로운 몸이 도대체 살아갈 도리가 없는데 어른이 용하다고 해서 그래서 왔습니다. 사주는 아느냐? 모년, 모월, 모일, 모시라고 돌아가신 어머니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래, 한참 있다가 판수가 고개를 들었다. 사주가 많이 세구나. 팔자를 그렇게 타고났다. 하지만 세상이 치라는 게 힘이 들면 얻는 것도 많은 법이다. 센 팔자를 이겨낼 방법이 없겠습니까? 방법이 왜 없겠어? 방법은 언제나 있다. 누구라도 말로는 할 수 있고 방법을 알지만 단지 실행하기가 힘들어서 문제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쉽지 않을 텐데 할 수 있겠느냐? 고생을 겁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좋은 대답이로구나. 하지만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해야 앞길이 열릴 텐데. 예, 시키시는 대로 해서 팔자를 꼭 고치겠습니다. 판수가 고개를 들더니 마치 보이는 것처럼 동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저 보이는 저 꺼먹산 기슭에 가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에 노인 부부가 자손도 없이 산다. 마침 지금 그 사람들에게는 너 같은 젊은이 하나 만나서 수양 자식으로 드리고 싶은 심정이 가득 차 있다. 그리로 찾아가라. 쉽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두 번의 고비를 넘기기만 한다면 자네 앞길이 확 풀릴 것이다. 판수가 시킨 대로 만석이 그 집을 찾아갔다. 가서는 저를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주인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노인 내외가 두 손을 마주 부딪히며 환호작약하였다. 어젯밤에 우리 내외가 아들 생기는 꿈을 똑같이 꾸었다. 그래서 우리가 너 올 때를 종일 기다렸는데 가기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를 수양 부모로 삼고 같이 살자. 만석이 들으니 희한했다. 그래서 좋다고 그랬다. 저녁을 해줘서 잘 먹었는데 노인 부부가 꿈 이야기를 또 했다. 아들아, 어젯밤에 우리 내외가 같이 꾼 꿈이 하나 더 있다. 그 꿈에 의하면 그러면서 마루에 나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앞산의 소나무밭, 선앙당 옆 솔밭 나뭇가지 위에 손님하다 죽은 송장 세구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가운데 것, 꼭 색시 죽은 것을 가서 엎고 오너라. 할 수 있겠느냐? 만석은 이게 그 판수가 말한 어려운 고비 가운데 하나인 것을 바로 깨달았다. 누구나 말로 할 수 있고 방법도 알지만 누구라도 실행하기는 힘든 것. 그것이었다. 만석은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고는 선앙당 옆 솔밭에 가서 사람이라기보다는 빳빳한 참나무 장작 같은 거를 둘러엎고서는 죽으라고 땀을 빼고 왔다. 집에 와 보니 노인이 만석을 보고 말했다. 방에 들여다 놓고는 송장의 옷을 다 벗겨라. 그리고 만석이 너도 홀딱 벗어라. 그런 다음 꼭 끌어안고 누워서는 입에 침을 모아서는 그 송장의 입속에다 계속 넣어주어라. 그새 노인들이 군부를 얼마나 넣었는지 방바닥이 절절 끓었다. 빳빳한 참나무 장작 같은 시신이 녹으면서 물이 질질 흘렀다. 무섭기보다는 더러웠다. 그런데 꼭 끌어안으라니 잠지가 저절로 오그라들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에라 모르겠다. 죽기 살기로 하자. 꼭 끌어안고서 침을 모아 송장의 입에다 넣어 주었다. 그렇게 하루 저녁을 천년처럼 송장하고 같이 보냈다. 날이 훤히 새고 있었는데 여명 아래 보니까 시신의 살이 돌아오고 색이 돌아오면서 깨어나는 것 같았다. 송장이 아직 의식은 없어 보이는데 희한하게도 한숨을 후 하고 쉬었다. 날이 새니까 할머니가 흰죽을 쏘다가 입에 떠넣어주면서 말했다. 정신을 차릴 때까지 계속 옆에서 품고 있어야 한다. 옷을 입으면 안 되나요? 안 된다. 벗고 꼭 껴안고 있어야 한다. 한 사나흘 더 그러고 있으니까 송장이 마침내 처녀가 되더니 정신을 차렸다.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소리를 질렀다. 어머나, 누구세요? 왜 우리가 홀딱 벗고 있어요? 저 그게 이제는 울음 섞인 말을 했다. 그게 뭐예요? 그리고 어째서 내가 우리 집이 아니라 여기에 와 있나요? 만석이 우왕좌왕 버벅거리다가 할머니를 애타게 불렀다. 할머니가 뛰어와서는 대답했다. 내가 마마로 죽어서 소나무 꼭대기에다가 얹혀 있는 것을 우리 아들이 끌어내려서는 사흘 밤낮으로 너를 품고 들어 누워서 자기의 침을 먹여서 너를 살렸다. 두 사람 다 홀딱 벗고 있는 것은 그래야 음양이 서로 닿아서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처녀가 노인 부부의 도움을 받아 인편으로 고향에 연락했다. 그러자 처녀의 어머니 아버지가 쏜살같이 쫓아왔다. 아니, 여기가 어딘데 내가 이곳까지 와 있느냐? 할아버지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자기 생각을 피력했다. 모르긴 하지만 전생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얽히고 설킨 연분이 시킨 일 아닐까요? 어떤 기운이 백리 밖에 있는 처녀의 시신을 날라다 우리 마을에 있는 소나무 꼭대기에 가져다 놓았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런 다음 우리 내외의 꿈에 나타나 우리 아들에게 처녀를 데려오게 시켰겠죠. 처녀의 부모가 떨떠름한 어조로 대답했다. 글쎄 말입니다. 경위야 어찌됐든 총각과 처녀가 사흘 밤낮으로 홀라당 벗고 붙어 있은 데다가 총각이 침까지 먹여서 처녀를 살려놨으니 도저히 딴 마음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잔치하기로 했는데 오빠들 생각은 달랐다. 아들 삼형제 무남동녀라 막내가 고명딸인데 원래 이런 경우가 되면 자기 동생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니까 아주 귀하게 생각되고 상대가 되는 청년은 아주 낮추어 보게 마련이다. 아이고, 저걸 신랑으로 삼아야 하나? 키도 작고 얼굴도 새카만 데다 못생겼고
볼품이라고는 없으니 삼형제가 모여서 수군거렸다. 저놈을 어떻게 죽여 없애고서 아주 훌륭한 선비를 내부로 얻는 방법이 없나? 그랬더니 저 꼭대기 산골에 흉가가 있는데 누구든지 그 집에 하룻밤만 들어가 자면 죽는다는 것이다. 형제 셋이 서로 모의했다. 좋은 말로 달래서는 그리로 보내자. 가면 죽을 테니까 그때 동생에게 아주 훌륭한 남자를 얻어주자. 아내 될 사람의 오빠들이니 어떻게? 만석은 형님들이 시키는 대로 그 집으로 갔다. 집에 가보니 사람이 산 흔적이 없었다. 하지만 형님들이 새 신랑의 배짱을 본다며 하룻밤 자고 오랬으니 도리가 없었다. 잠시 앉아 있으려니 어디선가에서 머리에 뿔 달린 놈들이 한 보따리 나타났다. 만석이 보니 말로만 듣던 도깨비들이었다. 만석이 도깨비 대장처럼 보이는 녀석에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하룻밤 신세지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대장 도깨비는 싸우자는 줄 오해하고 만석에게 덤볐다. 그러자 약간 기분이 나빠진 만석이 도깨비 왼쪽 다리를 툭 쳤다. 그러자 녀석이 나무 뜬골처럼 스르르 넘어갔다. 도깨비는 원래 오른쪽으로만 힘을 쓰지 왼쪽으로는 힘을 못 쓰는데 만석이 그걸 알 리 없었다. 단판에 박살난 도깨비 대장이 잔뜩 겁을 집어먹은 채 물었다. 혹시 장군님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나 김만석이다. 그러자 대장 도깨비를 필두로 도깨비 수십 명이 만석 앞에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었다. 대장이 말했다. 장군님, 이제 우리가 마음 놓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만석 장군님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군님의 부친은 명계에서 우리를 통솔하시는 대장군님이십니다. 장군님의 어머님도 대장군님과 같이 계십니다. 늘 아들 걱정을 하시던 부모님께서는 아드님이 이 집으로 오실 것이라면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하명하셨습니다. 이제 장군님이 왔으니 걱정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집을 장군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살림살이도 번쩍번쩍한 걸로 구색을 다 맞추어 놓고 가겠습니다. 얘들아, 뭐하냐? 그러자 방망이를 든 도깨비들이 부지런히 움직였다. 순식간에 곳간에 쌀가마니가 가득해졌다. 부엌에도 솥을 여러 개 걸어 놓았고 참나무 장작도 1년은 쓸 수 있을 만큼 쟁여 놓았다. 그런 다음 안채에는 여러 가지 부인이 쓸 것들, 자개농에다가 반다지 그리고 비단금 침 등 온갖 것들을 다 가져다 놓았다. 사랑채와 행랑채 등 모든 건물에 필요한 집기도 다 확보하는데 채 한 시즌도 걸리지 않았다. 모든 게 완비되자 도깨비 대장이 부탁할 것을 늘어놓았다. 장군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원래 수백 년 동안 우리가 놀던 곳이자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년에 한 번 도깨비 명절날에는 이곳 고향으로 다니러 오려고 합니다. 우리 도깨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메밀묵과 수수팥떡입니다. 매년 이 무렵에 저희 도깨비 수십 명이 이곳으로 올 테니까 메밀묵과 수수팥떡을 잔뜩 만들어서 이곳에 차려놓고는 하루 저녁만 집을 비워주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 대신 장군님께 대장군님이 주라고 저에게 부탁하신 이것을 놓고 가겠습니다. 대장 도깨비가 내놓은 것은 만석지기 논문서였다. 만석이라는 이름이 이름값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고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으며 아버지 얼굴은 보지도 못했고 어머니는 일찍 죽은 천혜고아가 겪었던 모든 서름이 사라지는 순간이었고 돌아가신 부모님과 시공을 뛰어넘는 교류를 하며 진실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이기도 했다. 죽어서도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사랑은 우주가 개벽한 이래 변하지 않는 이치인 것 같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매통방안은
곡물의 겉결을 벗기는 데 쓰이는 전통방아라고 하는군요. 신수는 한 사람의 운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손님은 천연도를 이르는 말입니다. 구는 시신 따위를 세는 단위입니다. 한자가 다른 구는 시신을 넣은 관입니다. 매부는 손이누이나 손아래누이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입니다. 손이누이의 남편은 매형, 손아래누이의 남편은 매제라고 부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연자는 1998년 당시 80세인 송이영 여사입니다. 체록 장소는 충북 음성군입니다. 박종익 교수가 편찬한 한국 구전설화집 제15권 충북편에 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간송미술문화재단, 서울대 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그리고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의 기사, 사진 그리고 그림을 빌렸습니다. 강일수와 한연이 연출해 2019년 MBC 수목 드라마 신입사관 구혜령에서 한 장면 캡처했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이기룡의 그림, 남지기로 해도를 빌렸습니다. 풍속화가 김학수의 숭례문 박옛 칠패시장과 옛 서울의 뒷골목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준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게티 이미지뱅크, 클립아트, 크라우드픽, PNG트리, 셔터스토크, 픽사베이, 123RF 그리고 픽스타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